안녕하십니까. 네, 명보석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나쁜 관계가 형성되는 이유, 왜 나쁜 관계가 형성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요, 부부싸움을 하거나 아니면 친구랑 싸울 때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야, 네가 나를 공격하니까 내가 공격하지, 네가 나를 공격 안 해봐라, 내가 어디 너를 공격하겠냐,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는 나한테 피해 끼치는 사람 가만히 안 둔다, 나는 2배로 돌려준다, 그걸 알고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상대방을 먼저 건들지는 않겠지만 상대방이 나를 건드리면 가만히 안 있겠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상대방이 이렇게 주먹으로 퍽 치는데 맞고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주먹으로 돌려주든 아니면 욕으로 돌려주든 아니면 금전적인 피해로 돌려주든 간에 어찌됐거나 꼭 안갚음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이걸 탁구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이 탁구공을 치면 또 이 사람이 그 공을 더 세게 치고, 이 사람이 세게 치면 또 이 사람은 또 더 세게 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요,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내가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두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 사람도 공을 안 치고 이 사람도 공을 안 쳤는데 누군가가 공을 살짝 이렇게 탁 던져주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도 안 치고 이 사람도 안 쳤는데 공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왔다 갔다, 핑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두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육아 스트레스, 혹은 사업이 잘 안 된다는 것, 혹은 건강이 아픈 것, 이런 것이 대표적인데요. 아기가 너무 어리면 아기 엄마가 잠을 못 자지 않습니까? 아기 엄마도 남편한테 잘못할 이유가 없고, 남편 또한 아기 엄마한테 나쁘게 대할 의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다 보면 날카로운 말들이 오고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조그마한 씨앗이 핑퐁이 왔다 갔다 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가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이 두 사람이 원수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반대도 마찬가지거든요. 두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사람도 의도한 게 아니고 이 사람도 의도한 게 아닌데 선한 공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서로를 상처 주는 말 또한 이렇게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커지듯이 좋은 말, 칭찬하는 말, 좋은 관계 역시 이렇게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시작, 굉장히 작은 씨앗,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저는 제 딸과 제가 이렇게 사이가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내가 이 친구랑 왜 이렇게 사이가 좋을까,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제 딸이 항상 아침 6시에 일어나자마자 제 서재에 오거든요. 잠도 아직 덜 깬 상태에서 부시시한 모습으로 제 방에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시체처럼 이렇게 푹 안기거든요. 그렇게 안긴 상태에서 볼을 부비부비 하면서 한 30초 동안 이렇게 자는 척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 딸과 볼을 부비부비 하면서 힘없이 축 늘어진 제 딸을 이렇게 딱 안고 있는 그 느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매일 아침 행해지는 이 30초 동안의 의식이요, 어떻게 보면 제 딸과 저의 좋은 관계에 있어가지고 핵심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이렇게 매일 아침을 좋은 느낌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나가는 말이 고운 말이 나가게 되고, 제 딸 또한 저한테 고운 말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서로 나쁜 마음을 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웬만한 나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매일매일 상쇄되더라는 겁니다.
젊은 부부한테 있어가지고 속궁합이 굉장히 잘 맞으면 웬만한 어려움도 다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두 사람 사이에 그것이 비록 작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매개체가 뭔가 하나가 있게 되면 이것이 두 사람 간의 관계를 굉장히 좋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권하고 싶은 방법은요,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님 간의 관계도 그렇고 친구와의 관계도 그렇고 내가 친해지고 싶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맛있는 걸 함께 먹으라는 겁니다. 맛있는 걸 함께 먹고 좋은 찻집을 자주 가고 재미있는 영화, 신나는 영화를 함께 보면 저절로 친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맛있는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니까 이렇게 부드러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입에서 부드러운 말이 나오면 상대방 입에서 또한 부드러운 말이 내 귀에 들릴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상대방한테 의지적으로 잘해주려고 하기보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나와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어떤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과 나와 관계에 있어 가지고 자꾸 나쁜 공을 던져주는 그 시스템이 뭔지, 그 요인이 뭔지, 그 매개체가 뭔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찾아가지고 그 매개체를 끄집어내면 이 두 사람 간의 나쁜 관계가 점점점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친해지고 싶은 사람한테는 선물도 자주 하고 맛있는 것도 함께 먹고 스킨십도 자주 하고 칭찬도 주기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씨앗이 돼가지고 서로 이렇게 긍정적인 핑퐁을 주고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지나서 눈덩이처럼 구르고 나면 그 작은 씨앗이 어떻게 보면 관계 개선에 있어 가지고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야 명버섯돌이, 너는 너희 와이프한테 잘하느냐? 저희 와이프도 이 영상을 보거든요. 그렇게 물으시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저 역시도 저의 아내와 관계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맛있는 것을 함께 먹고 좋은 분위기의 찻집을 함께 가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그제서야 다시 새삼스럽게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내용을 아실 텐데도 불구하고 뻔히 아는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이유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제 영상은 항상 똑같지 않습니까? 당연한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 뻔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하는 게 제 영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영상을 끝까지 이렇게 즐겨주셔서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지혜 증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명버섯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